아이고 이리 와 언니야. 장관님, 이딴 거 보세요.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인간 본성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을 기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급제, 인생 승급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7.4를 35,000으로 늘렸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잘하고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잘 지내는 분에게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한두 등급 높은 그 레벨의 이 거주 자격을 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자격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서 그냥 돈만 벌고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잘 지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그런 2.4 체제인데요. 그게 10월부터 모르시겠지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에서도 그렇게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는 그 공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과정을 통해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말하는 그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는지 그 취지가 반영되는지를 제가 잘 들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나 출口 정책은 앞으로 저를 비난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정책에서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출발하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한 목적. 제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인권이나 수명들이 어떤 부수적인 거지만 그걸 세계적인 세계 평화라든가 인도주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런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올라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가능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월에 그걸 시작했으니 11월에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어서 우리 기업주들, 대한민국의 기업주들과 거기 근무해서 제가 만든 이 제도에 따라서 승급하신 분들, 국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엄정하게 체력을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만큼 많이 돌려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고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문화를 여러 군데에서 자기 나라에서 뽑힐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모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문제는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어떻게 인구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가부라든가 노동부 차원의 단순히 노동이라든가 가족의 문제로만 간다면 어느 한 곳에는 외국인이 치중되게 될 거고 수도권도 아니게 될 거고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레이시즘이 생길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24시간 동안 항상 국민들한테 쫓겨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것을 저희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기존의 기득권이라든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뺏어오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됩니다. 각각 부처가 법을 끼고 있게 되죠. 또 가능하겠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가능합니까? 안 하죠. 제가 하는 방안은 그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그 부처에서의 별도 인원을 파견받아서 이민관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캐나다, 프랑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하나하나 2개 정도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 방식으로 출범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식의 정책을 담을 것인가.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승급제도 있죠. 그런 정신이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인 철학이 이건 이겁니다.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조선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보도했는데 그간 정책을 제가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자동차에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그곳에 근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전적으로 재량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걸 한 군데 컨트롤 타워에서 책임지고 비난받고 항상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구 이민관리청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나올 정책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0.7 그리고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라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건 고민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고민이 제가 만들기에 당연히 정답이라는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일본 모두 최소한 5년 내지 10년 내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